발리 심장 실종 사건 범인은 누구인가? 2024년 5월 꿈의 휴양지 발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23세 호주 청년 바이런 해도우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4주 후 본국으로 돌아간 그의 시신에서 심장이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의 심장을 가져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아카이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건 발생 2024년 5월 26일. 그날은 발리의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덴파사르 근처의 한 프라이빗 빌라 수영장 옆에서 선탠을 즐기던 관광객들이 물속에서 떠오른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23세 호주 청년 바이런 해도우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바이런은 의식을 잃은 채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즉시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바이런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호주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이런과 함께 발리 여행을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익사사고로 보였습니다. 발리 경찰의 수사. 발리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바이런의 사인은 익사로 판정되었습니다. 그의 폐에서 물이 발견되었고 외상이나 폭행의 흔적은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바이런은 수영 실력이 상당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깊지도 않은 빌라 수영장에서 익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더욱 이상한 것은 동행했던 3명의 호주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둘러 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리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원했지만 외교적 절차와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인해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3명은 바이런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은 채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4주 후의 충격적 발견. 2024년 6월 말 바이런의 시신이 호주 퀸즐랜드로 송환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을 고국 땅에서 다시 보게 된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당국의 부검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이런의 시신에 심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부검을 위해 적출했다고 해도 다시 시신에 넣거나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바이런의 심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발리 당국에 문의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길래 심장이 사라진 것인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응고라 병원의 해명과 의혹. 발리의 응고라 병원 측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역 경찰의 요청에 따라 법의학적 부검을 실시했을 뿐이다라는 것이 병원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병원은 또한 장기 절도와 관련된 소문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심장을 보관할 이유가 없으며 단지 병리학적 검사가 오래 걸렸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으로는 4주라는 긴 시간이 해명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병리학적 검사는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왜 한 달 이상이나 걸렸을까요?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병원 측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시신 송환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정당한 의료 절차였다면 당연히 사전에 통보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응고라 병원 측은 심장을 보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단지 병리학적 검사 요건을 충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곧 검사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뿐 범죄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8월의 심장 반환. 8월이 되어서야 바이런의 심장이 가족에게 돌려졌습니다. 무려 3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가족 측 변호사는 단순한 사망 사건 이상의 것이 있는 것 같다며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바이런이 생전에 동행자들과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금융 거래와 관련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런과 동행자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심장은 왜 사라져야 했을까요? 동행자들의 수상한 행동. 바이런과 함께 발리에 갔던 3명의 호주인들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이런보다 나이가 많은 30대였고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사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발리에서의 행동입니다. 바이런이 의식불명 상태가 된 후 이들은 병원에 머물기보다는 서둘러 숙소를 정리하고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이들이 현지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을 거부하고 호주로 돌아간 점입니다. 친구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원인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호주 당국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들은 단순한 사고였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추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함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유족 측은 바이런이 사망하기 전 다른 호주인 3명과 함께 있었으며 이들과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발리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 의혹.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가능성은 장기 밀매와의 연관성입니다. 동남아시아는 국제적인 장기 밀매의 경유지로 악명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젊고 건강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종종 표적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바이런 같은 20대 청년의 장기는 밀매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장기 적출이 목적이었다면 왜 심장만 가져갔을까요? 신장이나 간 등 다른 장기들은 그대로 두고 말입니다. 또한 바이런이 정말 수영장에서 익사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장기 적출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이거나 최소한 뇌사 상태여야 합니다. 익사 후에는 장기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금전거래의 비밀. 가족 측 변호사가 언급한 금전거래의 실체가 점차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런은 발리에 가기 전 동행자들과 어떤 사업적 논의를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바이런은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준비해서 발리로 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 경비치고는 너무 큰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바이런의 소지품에서는 소액의 현금만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준비했던 큰 돈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동행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발리에서 고급 리조트를 이용하고 값비싼 액티비티를 즐겼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수사의 난항. 현재 이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발리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은고라 병원의 의료진의 실수라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지면서 재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도 자체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핵심 증거들이 모두 발리에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동행자들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 밀매가 연루되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국제 범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고라 병원은 25일 현지 시간 AFP 통신 등 외신을 통해 바이런의 장기를 절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숨겨진 진실을 찾아서.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범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내부의 범행 가능성입니다. 의료진 중 일부가 장기 밀매 조직과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왜 심장만 가져갔는지 설명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동행자들의 범행 가능성입니다. 이들이 바이런과의 금전 분쟁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켰고 증거인멸을 위해 심장을 제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3의 조직이 개입했을 가능성입니다.
바이런과 동행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세력이 이 사건에 관여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로 의료진의 실수였을 가능성입니다. 응고라 병원 측의 주장처럼 단순한 행정적 착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한 진실은 계속 베일에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심. 이 사건은 호주와 인도네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문제와 의료윤리, 그리고 장기 밀매 방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는 서구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휴가가 이런 비극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도 인도네시아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누가 범인인가를 찾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왜 한 젊은이의 생명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야 했는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바이런의 어머니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순히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미스터리 사건을 하나의 퍼즐 게임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진짜 사람들의 진짜 아픔이 있습니다. 바이런의 가족들처럼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2024년 발리에서 일어난 바이런 헤도우의 심장 실종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진행 중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한 사건의 경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고라 병원의 해명, 동행자들의 침묵, 그리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금전 거래의 실체까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생명의 소중함,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의무,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의 중요성 말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바이런과 같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터리 아카이브는 앞으로도 미제 사건들의 진실을 찾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미스터리에서 다시 만나요.